집을 팔았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일궈온 그 작은 식당 자리. 아들 박도연이를 낳고 밤새 죽을 쓰며 키워낸 그 공간. 며느리 최지영이가 처음 인사를 하러 왔던 그날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담긴 그곳을 팔아버렸다. 아니, 팔 수밖에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엄마, 당분간만 지영이네 집에 계시면 안 돼요?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그땐 몰랐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다. 며느리 최지영의 차갑게 변한 눈빛을, 아들 도연이의 회피하는 시선을, 손자가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을.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다. 내 자식이 날 버리진 않을 거라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10년의 세월. 아침마다 식당 문을 열고 저녁이면 장부를 정리하던 그 일상이 내 전부였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밤이면 텅 빈 2층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다. 당신, 나 혼자 두고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리던 밤들. 하지만 견뎌냈다.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으니까. 도연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좋아했다. 반짝이던 아들의 눈빛을 믿었다. 식당 수익금을 모아둔 통장을 내밀었다. 8천만 원.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며느리 지영이도 그때는 좋아했다. 환하게 웃던 얼굴. 그게 진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아들의 사업은 1년도 못 가 무너졌다. 빚만 2억 원이 남았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그날 밤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집이 넘어갔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 있잖니.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참았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얼굴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저희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분간만 지영이네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당분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지영이네 집? 네. 지영이 친정이 여유가 있어서요. 저희는 작은 원룸으로 갈 거예요. 너희랑 같이 있으면 안 되니? 엄마, 원룸이 너무 작아요. 거기엔 우리 셋이 겨우 들어가요. 셋. 아들, 며느리, 손자. 나는 빠져 있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지영이네 집에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다. 며칠 후 지영이네 집으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영이가 나왔다. 표정이 달랐다. 예전처럼 화나지 않았다. 방은 작았다.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었다. 침대 하나랑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신세를 지는 처지에 뭘 바라겠는가. 며칠이 지났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다. 지영이는 나를 피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놓으면 거들떠도 안 봤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손자 준호도 할머니를 피했다. 준호야, 할머니랑 놀까?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녁에 지영이가 돌아왔다. 조심스레 물었다. 지영아, 준호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계시는 거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각자? 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시고 저희는 저희 인생 살아야죠. 각자 인생.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니도 방법을 찾으셔야죠. 정부 지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잖아요. 복지관. 그 단어가 귀를 때렸다. 며칠 후 지영이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요양원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요양원에? 어머니, 거기 요즘 좋아요. 밥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날 집을 나왔다. 짐을 챙겨 문을 열고 나서는데 지영이가 말했다. 어머니, 연락 주세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다. 거리로 나섰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어디로 가야 하나?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나는 거리로 내몰렸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때 결심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인생을 짓밟은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거리에 나앉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다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집으로, 회사로, 약속 장소로. 하지만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 통장 잔고는 30만 원. 이게 68년 인생의 전부였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밥상에 반찬이 3가지 이상 올라온 적이 없었다. 김치, 된장, 그리고 가끔 멸치 몇 마리.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다. 선생님이 중학교에 꼭 가라고 하셨다.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안 된다. 단 3글자였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14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언니 따라 식당에 취직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설거지, 청소, 심부름. 손이 닳도록 일했다. 월급은 3만 원. 그 중에 2만 원을 집에 붙였다. 남은 1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다. 21살에 남편을 만났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다. 수줍게 웃던 그가 마음에 들었다. 성실하게 생겼고 눈빛이 따뜻했다. 3달 후 고백을 받았다. 순자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22살에 결혼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여보, 우리 돈 모아서 식당 하나 차려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부터 돈을 모았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다. 나는 식당 일을 계속했다. 둘이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2년이 지났다. 통장에 800만 원이 모였다. 청량리에 작은 식당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평수는 10평도 안 됐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다. 간판을 달았다. 순잔의 밥상. 남편이 글씨를 썼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하나하나 정성껏. 오전 6시에 식당 문을 열었다.
손님이 안 왔다. 일주일이 지나도 손님은 드물었다. 보름이 지났다. 한 손님이 들어왔다.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다. 김치는 직접 담근 것. 고기도 아끼지 않고 넣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에요? 진짜 엄마 손맛이네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 손님은 다음 날도 왔다. 그 다음 날도 왔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왔다. 손님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테이블이 모자랐다. 장사가 잘 됐다. 1년이 지났다. 빚을 다 갚았다. 26살에 아들 도연이를 낳았다. 진통이 심했다. 밤새 앓았다. 새벽 5시 아들이 세상에 나왔다. 작고 따뜻했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식당으로 복귀했다. 몸은 힘들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장사를 멈추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들을 업고 일했다. 등에 업은 채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했다. 밤이면 아들에게 젖을 물렸다. 그 모습을 보면 힘이 났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도연이가 3살 때 식당을 넓혔다. 옆 가게가 나가면서 자리가 났다. 보증금 1,500만 원을 주고 합쳤다. 테이블이 10개로 늘었다. 직원도 1명 뽑았다. 장사는 더 잘 됐다. 단골 손님이 100명이 넘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식당 아들이라고. 음식 냄새가 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식당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였으니까. 도연이 중학교 때 남편이 쓰러졌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앰뷸런스를 불렀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 심근경색, 수술비가 2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털었다. 2,500만 원.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다.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하지만 남편이 살았다. 그 후로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힘든 일은 못했다. 나 혼자 식당을 꾸려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하루 19시간을 일했다. 몸이 힘들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연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대학을 가겠다고 했다.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주저없이 냈다. 도연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 뿌듯했다. 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고 느꼈다. 도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중위권 대학이었지만 기뻤다. 등록금은 400만 원. 4년이면 1,6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해냈다. 식당 수익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 우리 부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도연이가 대학 4학년 때 남편이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뇌출혈이었다. 중환자실에 남편이 누워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가망이 없습니다. 무릎이 꺾였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떠났다. 58배 나이로 30년을 함께 산 남편. 이제 혼자 남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도연이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다. 밤마다 울었다. 일주일 후 식당으로 복귀했다. 남편이 없는 식당은 너무 넓었다. 혼자 모든 걸 해야 했다. 장보기, 요리, 설거지, 청소. 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연이가 취직을 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이었다.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아들이 자립하는구나. 도연이가 30살에 결혼을 했다. 며느리 최지영을 데려왔다.
첫인상은 괜찮았다. 예쁘고 웃음도 많고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장 비용은 내가 댔다. 2천만 원. 신혼집도 마련해줬다.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손자 준호가 태어났다.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느낌. 따뜻하고 포근했다. 하지만 세월은 무심했다. 식당 장사는 점점 어려워졌다. 주변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생겼다. 손님이 줄었다. 월세는 올랐다. 재료비도 올랐다. 남는 게 없었다. 그래도 버텼다. 10년을. 그리고 도연이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들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68년. 참 열심히 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 거리로 내몰리는 게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순 없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일어섰다. 어디론가 가야 했다. 일단 오늘 밤을 보낼 곳부터 찾아야 했다. 찜질방을 찾았다. 입장료 10,000원.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9만 원. 한숨이 나왔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찜질방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이 드러누워 자고 있었다. 나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바닥이 딱딱했다. 하지만 지영이네 집 그 작은 방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여기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다. 시끄러웠지만 참았다. 이제 이게 내 잠자리구나.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살아서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다. 청소부들이 길을 쓸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하나? 발걸음이 저절로 식당 쪽으로 향했다. 내 식당. 30년을 지켜온 그곳. 문 앞에 섰다. 간판이 낡아 있었다. 순잔의 밥상. 남편이 써준 글씨. 손으로 쓰다듬었다. 여보, 내가 이 꼴이 됐어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단골 손님 박 사장이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그가 말했다. 같이 가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결국 박 사장을 따라갔다. 근처 국밥집이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눈물이 또 났다. 국밥을 다 먹었다. 배가 따뜻해졌다. 박 사장과 헤어진 후 다시 거리를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그냥 밖에. 지영이가 그러는데 엄마 나가셨다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그냥 나온 거야.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답장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다. 찜질방, 공원, 도서관, 편의점. 돈은 계속 줄어들었다. 잔고는 19만 원.
불안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저녁, 공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돌렸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순자 언니? 자세히 봤다. 이정아였다. 옛날 식당 단골 손님. 친구 같은 사이였다. 정아야? 언니 맞죠? 여기서 뭐 하세요? 정아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정아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에 무너졌다. 정아야. 나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나왔다. 정아가 내 손을 잡았다. 말해봐요. 내가 들어줄게요. 결국 다 털어놨다. 아들의 사업 실패, 며느리 지영이네 집에서 쫓겨난 일, 지금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 정아는 말없이 들었다. 언니, 언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게 내 팔자인가 봐. 팔자는 무슨.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정화의 눈에 화가 서렸다. 언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내 집으로 가요. 빈방 있어요. 거기서 지내요. 안 돼. 내가 어떻게 내 신세까지. 언니, 이게 무슨 신세예요? 옛날에 언니가 나 얼마나 도와줬는데. 언니, 제발이요. 정화의 눈빛이 간절했다. 결국 정화의 차를 탔다. 정화의 집은 아파트였다. 강남이었다. 넓었다. 30평은 넘어 보였다. 방을 안내받았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날 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다. 폭신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며칠 후 정화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며느리 집 근처에 한번 가봐요. 왜? 그냥 상황 파악 좀 해야죠.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이 사업 망해서 힘들다면서 왜 며느리 집은 강남 아파트예요? 순간 멈칫했다. 맞는 말이었다. 정화의 말이 맞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정화와 함께 지영이네 아파트 근처로 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오전 10시, 지영이가 나왔다. 옷차림이 화려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거 봐요, 언니. 저 가방 샤넬이에요. 1,000만 원은 넘어요. 뭐? 지영이는 택시를 탔다. 우리도 따라갔다. 지영이가 내린 곳은 백화점이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었다. 직접 샀다. 가방, 신발, 옷.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다. 언니, 저거 봐요. 저렇게 돈을 쓰는데 시어머니는 쫓아내요? 가슴에 불이 붙었다. 화가 났다. 나는 찜질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고 있었다. 언니, 이거 이상해요. 뭔가 알아봐야겠어요. 정화의 말이 맞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날부터 지영이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며칠을 관찰했다. 패턴이 보였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돌아왔다. 언니, 운동한다고 했죠? 응, 헬스장 다닌다고 했어. 근처 헬스장을 확인했다. 지영이가 다니는 곳을 찾았다. 목요일 오전. 헬스장 앞에서 기다렸다. 지영이가 나왔다. 트레이너와 함께였다. 둘이 웃으며 걸어갔다. 거리가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트레이너가 지영이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지영이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언니, 저거 이상해요.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다. 한쪽 구석에 앉아 지켜봤다. 지영이와 트레이너는 마주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언니 저거. 응. 며느리 최지영.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카페에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화가 내 팔을 붙잡았다. 언니 괜찮아요?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머리가 핑 돌았다. 정화가 나를 벤치로 데려갔다. 주저앉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언니, 지금 본 거 확실해요? 응.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것도 남편 몰래. 내 아들 몰래. 언니, 도연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긴요. 우리가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도 일단 더 지켜보자. 네, 언니.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지영이를 미행했다. 화요일. 지영이가 또 헬스장으로 갔다. 1시간 후 나왔다. 트레이너와 함께였다. 둘은 근처 모텔로 향했다. 언니, 저기. 응, 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확실했다. 불륜이 맞았다. 정화가 휴대폰을 꺼냈다. 찰칵찰칵.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 이제 증거 확보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 사진을 도연이에게 보여주면 아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모텔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1시. 두 사람이 나왔다. 지영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보기만 해도 역겨웠다. 정화의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언니, 차 드세요. 정화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한 모금 마셨다. 정화야, 내가 도연이한테 말해야 할까? 당연하죠.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데 아들이 알아야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정화야, 만약 지영이가 정말 변했다면 그게 최선 아닐까? 가족이 화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맞아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게 신경 쓰여요. 나도 그래. 휴대폰을 꺼냈다. 도연이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한참 후에 아들이 받았다. 엄마, 엄마 지금 어디세요? 친구 집에 있어. 엄마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요? 도연아, 지영이 말인데. 내일 시간 있니? 네, 있어요. 그럼 내일 만나자.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도연이를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갔다. 정화도 함께였다. 오후 3시, 도연이가 들어왔다.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사진을 찾았다. 지영이와 트레이너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도연아, 이거. 휴대폰을 건넸다. 도연이가 화면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보는 그대로야. 지영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말도 안 돼요. 도연이가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도연아, 조용히 해. 사진을 똑바로 봐. 한참을 들여다보던 도연이가 물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이번 주 화요일이야.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도연이는 말없이 사진들을 봤다. 도연아, 더 있어. 엄마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 엄마가 일주일 동안? 그래.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지영이만 믿었는데. 근데 지영이가 날 배신했네요. 도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아, 울지 마. 엄마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정화가 도연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연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엄마, 냉정하게요? 그래.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이혼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참을게요. 집에 가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게요. 며칠 후,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지영이가 또 나갔어요. 오늘 오전에. 어디로? 헬스장이래요. 알았어. 엄마가 확인해 볼게. 헬스장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지영이가 나왔다. 트레이너와 함께였다. 또 모텔로 향했다. 사진을 또 찍었다. 이번엔 동영상도 찍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모두 담았다.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 2시간 후, 지영이가 나왔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샤워를 한 모양이었다. 트레이너와 헤어지면서 뽀뽀를 했다. 역겨웠다.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찍었다. 지영이를 계속 따라갔다. 백화점으로 갔다. 또 쇼핑을 했다. 명품 가게를 돌아다녔다. 가방을 하나 샀다. 계산하는 모습을 봤다. 언니, 저 가방 1,000만 원 넘어요. 저거 에르메스 버킨백이에요. 1,000만 원짜리 가방.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을까? 정화야. 저 여자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서 도연이한테 전화했다. 도연아, 지영이 친정이 부자니?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영이 용돈은?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직접 관리해서. 통장은? 지영이 명의예요. 너 명의는? 제 통장은 거의 텅 비었어요. 사업 망하고 빚 갚느라. 이상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도연아, 지영이 통장 확인해봐.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봐. 며칠 후,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지영이 통장 확인했어요. 그래, 얼마나 있던데? 2억 원이요. 뭐? 머리가 멍해졌다. 어떻게 2억 원이? 저도 몰라요. 어디서 난 돈인지. 통장 내역 확인해 봤니? 네. 매달 500씩 들어와요. 어디서? 모르겠어요. 그냥 입금만 되어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다. 정화에게 말했다. 정화야, 뭔가 이상해. 지영이 통장에 2억 원이 있대. 2억이요? 응. 그리고 매달 500씩 들어온대. 정화가 생각에 잠겼다. 언니 혹시 보험금 아닐까요? 보험금? 순간 생각났다. 도연이가 사업 시작할 때 지영이가 보험을 들자고 했었다. 맞아. 보험? 그럼 그 돈이 보험금일 수도 있어요. 다시 도연이에게 전화했다. 도연아, 사업할 때 보험 들지 않았니? 보험료? 아, 지영이가 들자고 해서 들긴 했어요. 그 보험금 받았니? 보험금요? 아니요. 받을 게 없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 지영이요. 역시였다. 지영이가 보험금을 혼자 챙겼다. 도연아, 보험회사에 전화해봐. 1시간 후,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보험금 나왔대요. 2억 원이요. 작년에 이미 나왔대요.
누가 받았대? 지영이요. 지영이 명의로 들어서 지영이가 받았대요. 그럼 엄마, 지영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도연아, 진정해. 들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며칠 후 정화가 알아낸 사실을 말해줬다. 언니, 지영이가 정말 요양원 알아봤대요. 진짜? 네. 그런데 국가지원 요양원이에요. 저소득층이 가는 곳이요. 가슴에 불이 붙었다. 저소득층? 보험금 2억이 있으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손이 떨렸다. 정화가 내 어깨를 감쌌다. 언니, 진정해요. 이제 다 끝낼 수 있어요. 증거 다 모았잖아요. 정화야. 네. 이제 반격하자. 좋아요, 언니. 그날 밤, 도연이를 다시 만났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도연이는 말없이 자료를 봤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도연이의 손이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야 해. 이혼 소송 준비해야지.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도연아, 아직 지영이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아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하지만 도연이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이제는 차가운 결의로. 엄마, 지영이한테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래. 밤이 깊어갔다. 도연이가 방을 나갔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며느리 최지영과의. 그리고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다는 희망. 도연이도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엄마,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그래. 지영이한테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정화의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변호사가 이길 수 있대. 다행이다. 정화가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변호사가 준비를 시작했다.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다. 일주일 후면 소장 제출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도 준비를 시작했다. 집안 정리, 준호 양육 계획,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어둠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날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밝았다. 엄마, 지영이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영이가 밥을 해놨어요. 그것도 엄청 정성스럽게요. 이상했다. 갑자기 왜? 그리고 엄마, 지영이가 사과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대요. 가슴이 철렁했다. 도연아, 그게. 엄마, 지영이가 울면서 빌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지영이 진심 같았어요. 도연아, 조심해야 해. 엄마, 근데 지영이 진심 같았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도연아, 혹시 지영이가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는걸요. 그래도, 엄마, 일단 지영이 말 들어봐요. 가족여행 가자고 해요. 셋이서 제주도 가자고. 제주도. 갑자기 가족여행이라니.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근데 지영이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대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엄마, 혹시 지영이가 정말 반성한 건 아닐까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한참을 망설였다. 그래, 다녀와라.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정화를 봤다. 정화야, 이상해. 뭐가요? 지영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대. 도연이한테 사과하고 가족 여행 가자고 하고. 정화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그거 뭔가 이상한데요? 혹시 지영이가 눈치챈 거 아닐까요? 나도 그 생각했어. 며칠 후 도연이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났다. 떠나기 전 도연이가 전화했다. 엄마, 다녀올게요. 지영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밥도 해주고 준호도 잘 챙기고. 그래. 네. 엄마,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도연아, 내 맘은 이해한다. 하지만 조심해.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불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도연이의 선택이었으니까. 이틀이 지났다. 도연이에게서 사진이 왔다. 제주도 바닷가. 도연이, 지영이, 준호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문자도 왔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지영이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준호도 행복해해요.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지영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연기일까? 밤이 됐다. 잠이 오지 않았다. 도연이 생각만 났다. 만약 지영이가 정말 변했다면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불륜 증거도 확실한데. 하지만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에게서 또 사진이 왔다. 성산 일출봉. 가족 셋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지영이가 약속했어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엄마한테도 사과하고 싶대요.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다. 혹시 정말 모든 게 잘 풀리는 걸까? 가족이 화해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 언니, 울어요? 정화가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언니, 기대하는 거예요? 지영이가 변했을 거라고. 나도 모르겠어. 정화야, 만약 지영이가 정말 변했다면 그게 최선 아닐까? 가족이 화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맞아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게 신경 쓰여요. 나도 그래.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봐요.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엄마, 지영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뭐? 네. 지영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진심으로 뉘우친대요.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고 싶대요. 받아주실 거죠? 망설였다. 응, 받을게. 고맙습니다. 지금 바꿔줄게요. 잠시 후,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응,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영아,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거 정말 후회해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도연이 사업 망하고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요. 응, 어머니, 이제 정신 차렸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 돌아가면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지영아, 진심이니?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실게요. 눈물이 났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응,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다. 정화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언니 방금. 응. 지영이가 사과했어. 진심 같았어요? 응. 울면서 빌더라. 그럼 혹시 정말 우리가 오해한 걸까? 정화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도연이네 가족이 서울로 돌아왔다. 도연이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 엄마, 화난 얼굴이었다. 여행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지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네. 지영이가 내일 찾아뵙고 싶대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대요. 알았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혹시 정말 모든 게 잘 풀리는 걸까? 다음 날, 지영이가 정화의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왔구나. 네. 늦게나마 찾아뵙게 됐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방 다시 준비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정말? 네. 아침마다 밥도 차려드리고 어머니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지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지영이의 손이 따뜻했다. 진심이 느껴졌다. 어머니,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예전처럼 따뜻해 보였다. 정화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영 씨, 정말 달라진 거예요? 네. 제주도 가서 많은 생각했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을 소중히 할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짐을 가지러 왔다. 엄마, 내일 이사 오세요. 그래.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다. 혹시 정말 모든 게 잘 풀리는 걸까? 지영이가 진심으로 변한 걸까?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화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언니, 정말 좋겠어요. 지영이가 진짜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보여. 언니도 이제 가족한테 돌아가고. 다행이다. 정화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행복하세요. 고마워, 정화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다. 도연이도, 지영이도, 준호도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구나.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모든 게 더 큰 배신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다. 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화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가족한테 돌아가야지. 그래도 조심하세요. 괜찮아. 지영이가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연이가 차를 가지고 왔다.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정화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엄마, 설레죠? 도연이가 웃으며 물었다. 그래, 설레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왜일까? 분명 좋은 일인데 뭔가 불안했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떨렸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했다. 이전과는 달랐다. 지영이가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었다. 깜짝 놀랐다.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새 침대, 새 옷장, 창문도 있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제가 어제 다 준비했어요. 이전처럼 좁은 방에 모실 순 없잖아요. 고맙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짐 푸시고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지영이가 부엌으로 향했다. 방에 혼자 남았다. 침대에 앉았다. 폭신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보였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웠다. 점심시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정성스러웠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같이 먹자. 도연이도 함께 앉았다. 준호도 있었다.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지영아,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 오신다고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지영이의 미소가 따뜻했다. 식사를 마쳤다. 오후가 됐다. 방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지영이가 들어왔다. 차를 들고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가 내 옆에 앉았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거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래. 알았어. 지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하는 말. 지영이가 나를 안았다. 따뜻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느낌. 저녁. 또 지영이가 밥을 차렸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 준호가 신나게 이야기했다. 밝은 얼굴. 밥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봤다. 가족 모두 함께 행복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다. 밤이 됐다.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포근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 눈을 감았다. 곧 잠이 들었다. 새벽. 무언가에 잠이 깼다. 시계를 봤다. 3시.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불이 꺼져 있었다. 조용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였다. 응, 성공했어. 지영이의 목소리였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완전히 속았어. 눈물까지 흘리더라.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걱정 마. 계획대로 하면 돼.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럼 끝이야. 손이 떨렸다. 응. 보험금은 내가 다 챙겼어. 걱정 마. 시어머니? 에이, 걱정 마. 완전히 속았어. 숨이 막혔다. 일주일 후에 서류 준비하면 돼. 그럼 이혼하고 우리 새 출발하는 거지. 이혼.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응.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야. 재산도 다 챙기고. 집에 있으면 재산 분할 받을 때 유리하잖아. 그래서 시어머니 드린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바보같이 제주도 여행 한 번 가니까 완전히 속더라. 에이, 너무 쉬워. 눈앞이 캄캄해졌다.
응. 사진도 찍고 울면서 사과도 하고. 연기 잘했지?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럼 시어머니도 쫓아내고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응. 너만 믿어.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다. 어둠 속에서 지영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 제주도 여행도, 눈물도, 사과도, 새로 꾸민 방도, 정성스러운 밥도, 따뜻한 말도, 전부 다 계획된 연기였다. 나를 속이기 위한.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밖이 밝아졌다.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침이 밝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였다. 밝았다. 연기였다. 응. 아침 준비됐어요. 나오세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심호흡을 했다. 진정해야 했다. 들키면 안 됐다.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다. 응.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그냥 잠을 설쳤어.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 척했다. 입맛이 없었다. 하지만 티 내면 안 됐다. 도연이가 출근했다. 준호도 학교에 갔다. 집에 지영이와 나만 남았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헬스장이요. 운동 좀 하고 올게요. 헬스장. 트레이너를 만나러 가는 거였다. 그래. 다녀와. 지영이가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정화에게 전화했다. 언니, 정화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가 다 연기였어. 모든 걸 말했다. 새벽에 들은 전화 통화. 지영이의 계획. 전부 다. 언니, 지금 어디세요? 지영이네 집. 당장 나오세요. 안 돼. 아직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언니, 정화야 믿어줘. 나도 생각이 있어. 일단 지켜볼게. 증거를 더 잡아야 해.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 조심할게. 전화를 끊었다. 지영이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있었다. 하나씩 확인했다. 통장, 지영이 명의, 잔고 2억 1천만 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른 서류도 봤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다. 변호사 상담 예약, 재산 분할 계산서, 양육권 신청서 모두 작성되어 있었다. 계획적이었다.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다. 이것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 옷장을 열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모두 새 것이었다. 사진을 찍었다. 침대 밑을 봤다. 상자가 하나 있었다. 꺼냈다. 열었다. 편지들이 있었다. 트레이너가 보낸 편지였다. 지영아, 사랑해. 빨리 그 남편이랑 헤어져. 조금만 참아.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어. 보험금 잘 챙겼지? 우리 그 돈으로 새 출발하자. 구역질이 났다. 참았다. 사진을 찍었다. 모든 편지를. 상자 밑에 사진들이 있었다. 트레이너와 찍은 사진. 호텔에서
모텔에서, 제주도에서 도연이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이것도 모두 찍었다.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증거 더 확보했습니다. 사진들을 모두 전송했다.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증거 다 확보했어. 이제 준비 시작하자. 곧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엄마. 저도 준비할게요. 점심 전, 지영이가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거짓말. 트레이너 만나고 온 거였다. 점심을 먹었다.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다. 연기였다. 오후, 지영이가 또 나갔다. 나도 밖으로 나갔다. 정화를 만나러. 언니, 정화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증거 다 확보했어. 휴대폰을 보여줬다. 정화가 사진들을 봤다. 이건 완전 계획적이네요. 그러게.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지영이 정말 나쁜 여자예요. 이제 끝낼 거야.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었다. 도연이가 돌아왔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둘 다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 밤, 방에 혼자 있는데 도연이가 왔다. 엄마, 변호사님이 연락 왔어요. 이틀 후면 소장 제출할 수 있대요. 잘 됐다. 엄마, 이틀만 더 참으면 돼요. 응, 알아. 이틀 후면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이틀 후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아침을 먹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지영이가 말했다.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응. 도연이가 출근했다. 준호도 학교에 갔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이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지영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소장 전달드립니다. 소장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받으세요. 이혼 소송 소장입니다. 뭐라고요? 지영이의 비명소리. 남편분이 제기하신 거예요. 문 닫히는 소리. 지영이의 발소리가 거실로 향했다. 방문을 열고 나갔다.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대체... 지영이가 중얼거렸다. 나를 봤다. 어머니. 응.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이혼 소송이지. 어머니가 아셨어요? 당연하지.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은 내가 우리한테 한 짓만큼은 안 되지. 뭐라고요? 최지영, 내 계획 다 알고 있어. 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예요? 새벽에 전화한 거 다 들었어. 일주일 참고 이혼하려던 계획. 보험금 혼자 챙긴 것. 트레이너랑 불륜. 다 알아. 지영이가 뒤로 물러섰다. 그게 증거도 다 있어. 내 방에서 찍었지. 통장, 편지, 서류. 전부 다. 어머니가 제 방을? 그래. 내가 헬스장 간 사이에. 지영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최지영, 내가 우리를 속인 것처럼 우리도 너를 속였어. 제주도 여행, 사과, 눈물. 다 연기인 거 알면서 우리도 연기했지. 지영이가 고개를 떨궜다. 내가 나를 쫓아낸 것, 요양원 보내려 한 것, 보험금 혼자 챙긴 것,
불륜 저지른 것. 지영이가 떨기 시작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연이었다. 뒤에 변호사도 함께였다. 소장 받았죠? 도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여보. 지영이가 일어섰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이혼하는 거지. 여보, 오해야. 다 오해라고. 오해? 트레이너랑 모텔 간 것도 오해야? 보험금 혼자 챙긴 것도? 그건. 최지영. 이제 끝이야. 변호사가 나섰다. 최지영 씨. 저는 김도연 씨의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영이가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요? 도연이가 물었다. 여보, 나 정말 반성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제 와서 준호는 내가 키운다.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야. 그럴 순 없어. 있어. 내가 불륜 저질렀으니까. 지영이가 나를 봤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왜 너를 도와줘?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거짓말. 최지영. 내가 새벽에 한 전화 통화. 녹음했어. 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을요? 그래. 증거로 제출할 거야. 지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최지영. 이제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잃어. 내가 빼돌린 보험금도 돌려받을 거고. 그건 각오해. 이제 시작이니까. 도연이가 돌아섰다. 엄마 가시죠. 짐을 챙겼다. 가방 하나. 지영이가 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섰다. 문을 닫았다. 지영이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바람이 불었다. 상쾌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됐다. 정화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다. 언니, 정화야. 잘하셨어요? 응, 잘했어. 차에 올랐다. 뒤를 돌아봤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 언니,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알겠어요. 언니 후련해요? 응, 후련해. 다행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맞아. 법정에서 제대로 끝내야죠.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법정에서의 싸움.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증거는 완벽했고 진실은 우리 편이었으니까. 정화의 집에 도착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긴장이 풀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언니, 차 드세요. 정화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정화야. 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한 건 없는걸요.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힘이 났어. 언니. 정화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응. 그래야지. 저녁 때 도연이가 찾아왔다. 엄마. 왔니?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다. 당연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날 거야. 네. 변호사님이 일주일 후에 첫 재판이래요. 그래. 네. 준비 잘하고 있대요. 다행이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이길게요. 도연이의 눈빛이 단단했다. 도연아? 네. 준호는 괜찮니? 네. 준호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지영이 생각은 안 하고,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잘 달래고 있어요. 그래. 준호한테 상처 주지 마. 알아요, 엄마. 도연이가 돌아갔다. 밤이 됐다.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영화 같았다. 소장 전달, 지영이의 당황, 증거 제시, 모든 게 계획대로 됐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다. 상쾌했다.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을 봤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다. 부엌으로 갔다. 정화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니, 일어나셨어요? 응.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다행이다. 앉으세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죽이 나왔다. 한 숟가락 떴다. 구수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정화야, 너는? 저도 먹을게요. 둘이서 아침을 먹었다. 평화로웠다. 언니, 응?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죠? 그래. 긴장돼요. 나도 그래. 근데 언니, 걱정 안 해요? 뭘? 혹시 지영이가 무슨 수를 쓸까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맞아요. 이제 지영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래요. 언니가 이긴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도연이는 새 집을 알아봤다. 작은 빌라였다. 2층짜리. 방이 3개. 나, 도연이, 준호. 엄마, 여기 어때요? 좋다. 계약할게요. 그래. 변호사는 재판 준비를 끝냈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서류. 완벽했다. 순자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다. 법정에서의 대결. 최지영과의 마지막 싸움. 긴장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우리가 이길 거였으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지영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후회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기는 거였다. 눈을 감았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 보고 있어요? 내일이면 끝나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법정에서 서 있는 꿈.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꿈. 승리하는 꿈. 아침이 밝았다. 재판날이었다.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단단한 표정. 준비됐다. 정화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도연이도 먼저 와 있었다. 변호사도 있었다. 준비되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반대편에 지영이가 앉아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지영이가 고개를 돌렸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법원 앞에 섰다. 높은 건물.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도연이가 옆에 있었다. 변호사도 함께였다. 순자님, 준비되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자리에 앉았다. 반대편을 봤다. 지영이가 앉아 있었다.
옆에 변호사도 있었다. 지영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지영이가 나를 봤다. 시선이 마주쳤다. 지영이가 고개를 돌렸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앉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불륜과 재산 횡령 사건입니다.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 최지영은 남편 몰래 헬스장 트레이너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떴다. 모텔함, 손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 또한 남편 명의 보험금 2억 원을 혼자 챙겼습니다. 통장 내역이 화면에 떴다. 이 돈으로 명품을 사고 불륜 상대와 호텔을 다녔습니다. 영수증들이 나왔다. 샤넬 가방 1,500만 원, 호텔 스위트룸 200만 원, 모텔 숙박비 10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학대요? 판사가 물었다. 네.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저소득층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다.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속였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을 핑계로 화해하는 척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연기였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지영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완전히 속았어. 눈물까지 흘리더라.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럼 끝이야. 시어머니? 에이, 걱정 마. 완전히 속았어. 법정이 술렁였다.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앉았다. 피고 측 변호사, 반박하십시오. 지영이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신이 혼미했던 겁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증거를 보면 계획적입니다만,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2년이나 지속됐습니까? 지영이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지영이를 봤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지영이가 일어섰다.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요. 불륜도, 보험금도, 시어머니한테 한 것도. 계속하십시오.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판사가 나를 봤다. 원고 시어머니, 할 말 있으십니까? 일어섰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14살에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닳도록.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22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식당을 차렸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눈물이 났다. 참았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10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30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부탁해서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다. 방은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요양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법정이 더 조용해졌다. 그러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았습니다. 보험금 2억 원을 혼자 챙긴 것도 알았습니다. 지영이를 봤다. 며느리는 저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갔습니다. 그게 연기였다고요. 새벽에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님, 저는 68년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저소득층 시설에요. 2억 원이 있으면서요. 네. 재판장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빌어도 지영이를 똑바로 봤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앉았다. 손이 떨렸다. 도연이가 내 손을 잡아줬다. 판사가 도연이를 봤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도연이가 일어섰다. 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도 아내가 있어서 버텼습니다. 그랬군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힘들다고 해서 어머니를 쫓아낸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줄도 몰랐습니다. 보험금이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속았던 거군요. 네. 완전히 속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판장님, 저는 이제 아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 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피고 앉으십시오. 재판장님, 준호는 제가 키워야 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영이가 주저앉았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울음소리가 법정에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증거 검토 결과 피고의 불륜과 재산 횡령이 명백합니다. 피고의 계획적 기만 행위도 인정됩니다. 쾅! 판결문을 내려놓는 소리. 따라서 이혼을 인정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안 돼요. 지영이가 소리쳤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합니다. 피고는 횡령한 보험금 2억 원 중 1억 5천을 원고에게 반환하십시오. 재판장님, 제발. 남은 5천만 원에서 위자료 1억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도연이가 나를 안았다. 엄마, 이겼어요. 응.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지영이가 쓰러져 있었다. 변호사가 부축하고 있었다. 지영이가 나를 봤다. 어머니, 지나쳤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늘이 맑았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어. 정화가 달려왔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진짜요? 응, 완벽하게. 정화가 나를 꼭 안았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표정이 굳었다. 엄마, 준호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지영이가 학교에 와서 준호를 데려가려 한대요. 뭐,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택시를 잡았다. 학교로 향했다. 학교 정문 앞. 지영이가 서 있었다. 선생님이 막고 있었다. 최지영 씨, 안 됩니다. 비켜요. 내 아들이에요.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영이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를 봤다. 여보. 달려왔다. 여보, 제발. 준호만은. 안 돼. 도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여보, 나 준호 없이는 못 살아. 한 번만 용서해줘. 놓아. 놓으라고. 도연이가 지영이를 밀쳤다. 지영이가 바닥에 넘어졌다. 어머니, 나를 봤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준호만은 제발. 지영이가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최지영,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하니? 요양원 보내려 한 거, 보험금 혼자 챙긴 거, 불륜 저지른 거,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어머니, 준호는 도연이가 키운다. 내가 볼 권리는 법원에서 정해줄 거야. 지나쳤다.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에 준호가 있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 엄마가 왜 저래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니. 준호를 안았다. 따뜻했다. 준호야, 이제 아빠랑 살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따로 살아. 할머니도 같이 살아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살게. 좋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학교를 나왔다. 지영이는 이미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끝났으니까. 엄마, 집으로 가요. 새 집이요. 차에 올랐다. 새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다. 오늘 하루가 영화 같았다. 법정, 판결, 지영이의 눈물, 그리고 승리.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엄마,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다. 조용한 주택가였다. 빌라가 보였다. 깨끗했다. 여기에요. 안으로 들어갔다. 넓었다. 햇살이 잘 들어왔다. 엄마 방은 이쪽이에요. 방을 보여줬다. 창문이 컸다. 밖이 잘 보였다. 마음에 드세요? 응. 좋아. 짐을 풀었다. 창가에 섰다. 하늘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도연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이게 행복이구나. 엄마, 저녁 됐어요. 식탁에 앉았다. 도연이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었다. 셋이서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행복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승리했다. 1년 후,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다. 연분홍빛으로 물든 거리. 아름다웠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살았다. 이제는 습관이었다.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눈빛도 살아 있었다. 1년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다. 부엌으로 갔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계란말이를 부쳤다. 시금치를 데쳤다. 익숙한 손놀림.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호가 나왔다.
준호야, 일어났니? 네. 배고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준호가 식탁에 앉았다. 키가 많이 컸다. 1년 사이에 훌쩍.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놀이공원이요. 재밌겠다. 준호가 웃었다. 밝은 얼굴. 1년 전 그 불안한 표정은 사라졌다. 도연이도 나왔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봄이 왔어. 벚꽃 보러 갈까요? 저녁에. 그래. 좋지.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행복했다. 웃음소리가 식탁에 가득했다. 도연이가 출근했다. 준호도 학교에 갔다.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했다. 집안을 정리했다. 청소기를 돌렸다. 빨래를 널었다. 익숙한 일상.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다. 정화였다. 언니, 나야. 정화야. 잘 지내? 응. 언니는? 나도 잘 지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그래. 어디서? 우리 단골 식당. 알았어. 1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화장을 조금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오랜만이었다. 1년 전엔 화장할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다.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손을 뻗었다. 꽃잎이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연분홍빛. 예뻤다. 버스를 탔다. 창밖을 봤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게 인생이었다. 식당에 도착했다. 정화가 먼저 와 있었다. 언니, 정화야. 포옹했다. 언니, 표정 정말 좋아졌어요. 완전 달라요. 1년 전하고. 다행이다. 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봤다. 언니, 뭐 먹을래요? 된장찌개. 저도요. 음식이 나왔다. 뜨거운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떴다. 구수했다. 언니, 지영이 소식 들었어요? 순간 손이 멈췄다. 지영이. 1년 만에 듣는 이름. 아니, 뭔데? 트레이너랑 헤어졌대요. 트레이너가 바람 폈대요. 지영이가 결국 혼자 남았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 동정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럴 리가. 다행이다. 그 여자 자업자득이에요. 지영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이제 남의 인생이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언니, 다음에 또 봐요. 그래. 연락할게. 언니, 행복하세요. 너도. 정화가 떠났다. 혼자 거리를 걸었다.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평화로운 봄날. 문득 1년 전이 떠올랐다. 찬바람 부는 가을. 찜질방에서 잠들던 밤.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 지영이네 집에서 쫓겨나던 순간. 모든 게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겨냈다.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다.
봄날의 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웃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1년. 그걸 축하하는 저녁. 갈비찜을 만들었다. 잡채를 볶았다. 동그랑땡을 부쳤다. 삼색나물도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저녁 6시 도연이가 돌아왔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들어와. 우와, 무슨 냄새예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니. 맞다. 이사 온 지 1년. 준호도 돌아왔다. 할머니, 나왔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화려했다. 가족이 둘러앉았다. 우와, 할머니. 대박이에요. 준호가 감탄했다. 많이 먹어라. 도연이가 음료수를 따랐다. 준호 것도, 내 것도,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도연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저 들었다. 행복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웃음이 있는 식탁. 따뜻한 공기.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밖에 나갈까요? 벚꽃 보러요. 옷을 입고 나갔다. 밤이었지만 따뜻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벚꽃이 환하게 빛났다. 우와, 예뻐요. 준호가 소리쳤다. 벚꽃 터널을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마치 눈처럼. 할머니, 손 잡아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도연이가 반대편 손을 잡았다. 셋이 손을 잡고 걸었다. 행복했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할머니, 저 별 봐요. 응, 예쁘다. 할머니, 나 행복해요. 다행이다. 준호가 내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도연이도 옆에 앉았다. 엄마, 저도 행복해요. 나도 그래. 셋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다. 문득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어땠을까? 절망에 빠져 있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버텼다.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지금 여기 앉아 있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엄마, 이제 들어갈까요? 그래. 집으로 걸어갔다. 벚꽃잎이 계속 날렸다. 아름다웠다.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다. 준호가 씻으러 갔다. 도연이가 TV를 켰다. 나는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이는 들어가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준호를 키우는 것, 도연이를 돕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싶었다. 거실로 나왔다. 준호가 나왔다. 할머니, 자장가 불러주세요. 그래. 준호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줬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자장가를 불렀다. 어린 시절 듣던 노래.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도연이를 재울 때 불렀던 노래. 이제 손자에게 불러주는 노래. 준호가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 이마에 키스했다. 방을 나왔다. 불을 껐다. 거실로 갔다. 도연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도연아, 자러 가. 네. 잘 자요, 엄마. 도연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남았다. 불을 껐다. 창가로 갔다. 커튼을 걷었다. 밖을 봤다. 벚꽃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남편 생각이 났다.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손자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요. 나도 행복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나.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났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눈물을 닦았다. 미소 지었다.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포근했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랑하며, 68년을 살았다. 힘들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지금의 나를, 이제는 알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강하다는 것을, 아무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68년을 버텨온 사람이니까,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니까.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나왔다. 미소 짓고 있었다. 잘했어, 순자야. 고생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남편이 사라졌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따뜻한 느낌만 남았다. 아침이 밝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였다. 68년 인생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날.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게 복수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을. 며느리 최지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돈도, 사랑도. 하지만 나는 얻었다. 평화를, 행복을, 가족을. 누가 진짜 이긴 걸까? 답은 명확했다. 거울을 봤다. 미소 짓고 있었다. 김순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다.